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진행을 맡은 김청혜입니다. 먼저 세종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 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윤구 선생님이십니다.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덕산고등학교의 한병훈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한병훈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산고등학교 교사 한병훈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 총평과 함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작년 수능 및 지난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충실히 학습한 독해 능력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정보량과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지문이 출제되었으며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습니다. 문항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과 그리고 교과서의 핵심 개념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EBS 수능 연계 교재 내용의 50% 이상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 핵심 개념, 문항 유형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연계 체감도 또한 높여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정 난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출제 방향 또한 기존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독서 지문의 경우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룬 지문의 핵심 정보와 핵심 개념 등이 독서 이론 지문의 보기 문항과 예술 주제 통합 지문 및 과학 기술 지문 2개 지문에 활용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문학 작품의 경우 8작품 중에 4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는데요. 고전 소설은 지문의 대부분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장면과 일치하였고 갈래 복합은 3작품 중 현대시 1작품, 고전 시가는 3작품 중 2작품이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문항 아이디어 및 핵심 개념이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지문 독해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논리적 사고력과 어휘력을 평가하려는 교육적 의도가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수능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인 수능 대비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영역에서는 대중예술인 영화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주제통합 가지문과 SF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나지문의 내용을 SF 영화의 사례에 적용해보는 8번 문항과 소리의 저장 방식과 오디오 신호 압축에 대한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물리적 특성을 갖는 소리에 적용해보는 17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8번 문항은 가에 제시된 크라카우어와 제임슨의 영화에 대한 관점과 나에 제시된 다르코수빈의 SF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보기로 제시된 SF 영화의 사례에 두 지문의 정보를 적용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이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지문의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해당 제재의 핵심 개념과 다르코수빈의 관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17번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최소 가청 강도, 차폐,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 등의 개념과 소리 크기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4가지 소리에 적용하여 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차폐, 임계대역, 차폐 문턱값의 개념이 낯설고 이러한 개념들과 소리 크기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각 개념의 정의와 함께 지각 부호화의 과정이 제시된 4, 5문단의 정보를 꼼꼼히 읽고 보기로 제시된 구체적 소리의 수치 특성, 정보에 대해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면 선지의 개념적 그리고 내용적 오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학 영역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24번 문항과 34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번 문항은 보기를 통해 파악한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관계 및 특징을 바탕으로 가와나 두 작품의 식구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보기에 제시된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식구에 담긴 화자의 내면 심리까지 세밀하게 파악해야 문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두 작품 중에 다소 까다로웠을 가작품이 EBS 수능 연계교재에 수록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역시 이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내용을 이해하고 문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4번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가치관의 혼재와 신분제의 혼란 양상을 파악하고 작품 속에서 그 실현 양상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인물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변별력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의 학습활동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인물 간 관계 파악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였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의 작성 계획이 초고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하는 39번 문항에서 수험생들이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의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나의 내용과 연결해야 하고 이를 또 청소년 참여 정책 제안서 작성 계획과 대응하여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은 정보 파악과 정보 조회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해야 할 정보와 연결지어야 할 정보를 선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가의 대화 내용과 나의 초고를 꼼꼼히 읽고 파악하였다면 충분히 정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하고 이들의 결합 유형을 실제 문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38번 문항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습활동의 예시 문장에 나타난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을 분석해서 이와 동일한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을 찾아 선지를 또 다시 분석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을 분석하는 문항에서 다룬 문법 개념과 문항 아이디어가 그대로 연계되었고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조사가 둘 이상 결합하는 사례를 분석하는 학습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 활동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수능 연계 교재를 꼼꼼히 학습해 왔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유지하여 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보입니다. 독서는 예술 주제 통합, 과학기술 지문과 독서 이론 문항의 보기가 연계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은 8개 작품 중에 4개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50% 이상 출제되었으며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 작품뿐만 아니라 핵심 개념과 문항 유형의 아이디어 등을 고루 연계하였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꾸준한 독해 연습과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수능에서 국어가 2024학년도는 불국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어려웠다가 작년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으로 좀 상당히 내려갔잖아요. 근데 올해 6월에도 그거보다 좀 더 쉽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셔서 최근 몇 번의 평가원 시험이 약간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본수능 때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로 전망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이 마지막 평가원 모의평가여서 6월이랑 9월 모의평가 토대로 좀 예년 수능과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본수능 준비할 때 이런 부분 좀 유념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실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신 게 올해 수능 난도의 전망과 그리고 본수능 준비에 유념할 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작년 수능과 대비해서 올해 난도가 어떨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모의평가의 의의라는 것이 이 당해년도 수능의 난도를 예고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두 번의 모의평가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사고 과정에 빈틈이 있는지 찾고 점검하여 남은 기간 동안 보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의의가 오히려 본질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의평가의 난도만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수능은 쉬울 것이다 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 평가의 의의를 생각하면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여깁니다. 이 평가원이 두 번의 시험에서 주고 있는 오히려 이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난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자면 어쨌든 적정 난도를 찾아가는 노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작년 수능이 139점으로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주셨었는데 사실은 작년 수능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평이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만큼 이 극명하게 좀 평가가 갈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적정 난도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은 좀 낮고 저점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항, 손도 못 댈 문항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투루 주는 문항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적정 난도를 잘 찾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이번 모의평가를 분석할 때에도 올해 수능에 근접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능을 대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난도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개인마다 준비도에 따라서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묻고 있는 내용 자체는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모의평가와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당해년도에 치러졌던 이 두 시험지만 비교해 봐도 이게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살짝 선지의 밀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마친 친구들도 6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못 봤네 또는 잘 봤다라는 것에 이제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지 시험지를 펼쳐놓고 자신이 풀었을 때 했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이 시험에 지쳐서 이 시험지를 보통은 이제 버려두고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풀었는지 바로 그 내용이 휘발됩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겠지만 바로 이 시험지를 다시 펼쳐보고 어느 사고방식에서 빵꾸가 났고 구멍이 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기출 학습에 있어서도 그 점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독서 영역에서 우리 친구들이 연계 체감이 6월보다는 살짝 낮아졌을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문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연계 체감을 높게 설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조금 덜 됐으니까 다음에도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학과 독서 여기에서 밸런스를 맞춰줘서 학생들이 연계 공부를 충실히 했을 경우에 이 시험에 확실한 비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영역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나머지 이 기간 동안 아직 부족했던 연계 공부를 더욱더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자면 일단 기출에서 묻고 있는 바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공부 충실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연계 교재와 관련된 내용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보충하는 것, 이것으로 앞으로의 본수능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분들. 네. 네, EBS 진태입니다. 지난 6모 이후 9모에서도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한 신유형이 있는지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이걸 대비할 수 있을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9월 모의평가에서 좀 주목할 만한 문항은 이게 14번 문항이랑 9번 문항이 있는데요. 14번 문항은 사실 작년 수능 10번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어떤 논지 전개 방식 차원에서 물어봤던 내용을 이제 학생의 읽기 방법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으로 발문이 살짝 전환되고 기존의 논지 전개 방식은 단순히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봄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논지 전개 방식, 필자가 글을 논지하는 전개 방식이,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 곧 학생이 글을 읽어 나가는 방식과 일치해야 된다는 점에서 크게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나 판단해야 될 지점을 늘림으로써 이 선지에서 결과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라는 이 국어 영역의 본질을 더욱더 강화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9번 문항 같은 경우 어휘력 문항인데 보통 하나의 선지에서 하나의 어휘력을 물어보았는데 두 개씩 짝을 지어 물어봄으로써 어휘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휘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 외에도 다른 선지나 또는 어떤 지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항구적이랄지 아니면 수반, 난점 이런 등등 기자님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이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어휘력을 학습한 친구들만, 어휘력을 쌓았던 친구들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휘력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요구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저희가 분석했던 대체적인 경향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력, 판단 지점을 늘림으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과 어휘력이라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1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세종시 브리핑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자신감. 이분과 함께하면 국어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EBS 국어 강사 김철회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EBS에서 여러 강의 그리고 수능 특강 독서의 대표 저자 그리고 EBS 여러 모의고사의 대표 저자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수험생이라면 이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이제 안 풀고 수험생활 마치는 학생은 없을 텐데요. 더 좋은 콘텐츠로 이제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철혜입니다. 네, 이어서 쉽고 재밌게 시작하는 국어. 친근한 설명과 꼼꼼한 해설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이끌어주시는 EBS 국어 강사 이현진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생들과 함께 꼼꼼한 개념부터 확실한 실전 문제 대비까지 함께하고 있는 EBS 국어 강사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수험생들이 국어 시험을 막 마쳤는데요. 1교시 시험이다 보니 남은 시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수험생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수능 준비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을 오를 때 정상을 보면서 계속 가면 지쳐서 못 가거든요. 저길 언제 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매 순간순간 자기가 딛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모평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 매 순간 한 순간순간 집중을 해 나가면 반드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순간순간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현진 선생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우리 수험생들 사실 1교시부터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텐데 45개의 문항 하나씩 진지하게 임하면서 시험을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다음 시험을 위해서 조금은 더 집중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험을 위한 또 집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현장 교사단의 브리핑으로도 살펴봤지만 9월 모의평가 국어 출제 경향 좀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앞서 작년 수능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모의평가랑 비슷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말은 곧 평가의 타당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정보량이 지나치게 이제 많거나 아니면 지문 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평가의 타당도가 이제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수능 그리고 이제 이번 9월 모평 모두 좀 적정한 정보량 그리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지문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제 이 모평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기출을 또 잘 익히면 좋은 결과를 이제 거둘 수 있다는 걸 또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비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역시 난도일 텐데요.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변별력은 어떤 유형에서 걸렸다고 좀 보이시는지요? 네, 방금 앞서 김철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능이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에 우리 학생들이 본 시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고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선지에서 조금 더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묻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매력적인 오답들이 보이는 선지의 구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독서 영역에 있어서는 보기 문항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제시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보기 박스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잘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브리핑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독서 영역의 8번 문제 그리고 독서 영역의 17번 문제는 보기를 활용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조금 변별력 있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험생들이 늘 주목하는 부분이 또 바로 이 EBS 연계 부분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국어 시험에선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체감은 어느 정도였는지도 김철회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 연결은 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이제 좀 보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 이론의 보기, 그리고 주제 통합 세트, 그리고 과학기술 세트가 이제 연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시 한 편, 그리고 고전 소설, 그리고 고전 시가의 이제 두 작품이 연계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과 이제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어떤 지문에 있어서의 어떤 견해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이라든가 원리 방법에 관한 이제 정보들이 연계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이 연계 교재를 통해서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좀 평상시에 했다라고 한다면 독서에 있어서도 연계 효과를 잘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브리핑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 고전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대부분이 정말 연계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고전 시가에 화전가가 이제 굉장히 좀 길게 나왔는데 그 지문 역시 지문의 대부분이 연계가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연계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한 그런 수능 준비를 잘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더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또 연계율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6월 모의고사 때는 독서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데 독서 지문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체감했을 때 연계율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독서에 비해서는 우리 문학 부분에서 훨씬 더 체감되는 그 연계율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고전 소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화전가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 갈래 복합 세트에서 현대시 작품이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박목월 작가의 경사라는 작품. 아마 이 세트가 가작품마저 없었으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 가작품을 연계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익히고 있고 그리고 보기 박스를 통해서 나머지 나작품, 다작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담고 있어서 아마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연계 교재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을 경우에 충분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네요. 네,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은 1부 국어, 2부 수학, 3부 영어까지 이어집니다. 영역별 출제 경향은 물론 앞으로의 학습 전략까지 총 3부에 걸쳐 EBS 1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EBS가 함께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9월 모평이 실제 수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신호가 될지 선생님 궁금합니다. 네,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능의 출제 경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바로 뭐냐면 출제 요소,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수능에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형, 그 지문의 구조에 대한 체화를 해야 되겠고요. 익숙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의 객관적인 이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라든가 이제 정시에 대한 입시 전략을 짤 텐데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조정하는데 좋은 또 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취약점을 또 이제 잘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취약점을 파악을 할 때 특히 이제 이번 모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14번이라든가 17번이라든가 34번 같은 그런 문제를 또 잘 해결했는지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서 강한 학습 동기를 또 여러분이 지녀야 하겠습니다. 네, 위치와 또 취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출제 방향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난이도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가장 최근에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였었던 수능과 그리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원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신호에 따르면 연계 교재에서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연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고 그리고 평가원의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어떠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둔다면 아무래도 수능 날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능의 길잡이가 되는 9월 모의평가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제 부담은 좀 내려놓고 수능 준비를 위한 전략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모의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남은 기간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모의평가의 점수보다는 이 모의평가의 이제 내용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자신의 이제 취약점을 분석하는데 이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4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유형 고난도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해결 능력을 내가 잘 갖추고 있는지 또한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17번 문제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 수능에서도 표나 그래프를 활용한 독서 문제가 이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4가지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챙기면 성적이 쑥쑥 불안하고 초조한 수험생의 마음 토닥토닥 토닥여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 성적 챙김 지금 바로 고고고. 안녕하세요, 멘탈 닥터 정성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닥터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향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9월 모의평가일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오늘 시험으로 좌절감에 빠지는 수험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하면 마음도 챙기고 성적도 챙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쌤, 혹시 고3 오늘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9월 모의고사를 가장 망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에 아주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날은 진짜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구모를 망친 덕분에 수능 때까지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그런 학생들에게는 단계적 마음 챙김을 추천합니다. 자, 시험 당일에는 책을 잠시 덮고 휴식을 취하면서 머리를 식히는 거죠. 오. 그리고 2단계는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구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맞습니다. 수능을 위한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쵸.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제이쌤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같이 떠올리면서 열심히 수능 때까지 개인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모 이후에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학생들이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왔다고 아예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여러분, 물론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스스로한테 칭찬도 해주고 작은 선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기장에다가 나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는데 잘 버텼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달달구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을 해주시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 꼭 좋은 날이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실전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도 일단 앉는 거예요.
앉지 않고 그냥 누워버리면 그날은 아예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앉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 느리지만 꾸준히 해서 경주에 완주한 거북이처럼 일단 앉아서 뭐라도 하자.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보세요. 오늘은 영어 듣기 한 세트만이라도 한다. 이렇게 하나씩 목표를 달성해보시면 그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또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더라도 시험만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고 배가 아파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험생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자, 이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간단한 의식, 리추얼을 갖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 리추얼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를 들면 아침 리추얼로 기상 후에 침구 정리를 하고 물 한 잔 마시기도 좋고요. 오. 공부 시작 리추얼로 간단한 스트레칭 후 명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와. 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서 꾸준하게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습관, 리추얼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기억해서 시험 당일에도 긴장감을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상, 식사, 학습, 취침 시간을 수능 당일 스케줄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침 시간대예요.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이 되잖아요. 1교시 국어 시간에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두뇌를 깨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추얼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면 수능 당일에도 평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체온 조절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이 준비한 오답 노트나 요약 노트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도 시험 당일에 긴장감을 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을 보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막히게 된다면 8초 명상을 추천합니다. 8초 명상이요? 네. 그게 뭔가요? 눈을 감은 채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심박수가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문제부터 풀자라는 전략을 가지고서 과감하게 실천하는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 챙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챙길 때 성적도 챙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긴장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소처럼 할 때 실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스스로가 걸어온 길을 믿고 단단한 멘탈과 꾸준한 습관으로 무장해서 최고의 수능이 되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음 챙김, 성적 챙김, 최고의 수능으로 고고고! 마음 챙김, 성적 챙김으로 단단하게 준비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최고의 수능이 되길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국어 시험을 기대만큼 보지 못했다고 느낄 때 수험생들이 어떻게 멘탈을 회복하고 남은 시험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수능 수험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려웠을 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심리적 부담감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지나간 시험에 대한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회 선생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1교시 끝난 다음에 왠지 어려웠어. 나는 시험을 못 본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막 이것저것 답을 맞춰보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절대로 지난 시험의 정답을 맞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친구가 와서 이거 이 문제 정답이 뭐야라고 물으면 우리 끝나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험에 집중해야죠. 그렇다면 우리
1교시 조금 어려웠던 그런 느낌이 들어도 잘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은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때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수거든요.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전략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자신에게 맞는 지문 독해법, 문제풀이법의 루틴을 여러분이 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독해를 할 때 지문에 이제 여러분이 표시를 하는 게 있을 텐데 이제 어떤 정보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또 어떤 기호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등 그런 자신만의 이제 루틴을 만들어야 하겠고요. 그런 루틴이 확립이 잘 되면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막 급하게 45문제의 정답을 한 번에 이제 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로 마킹을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영역별로 마킹을 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역별 마킹에 대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현진 선생님도. 네. 저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수능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다양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의 감각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EB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와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의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평가원에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들 잘 찾아보면서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사실 조금 더 난이도에 있어서 변별도 높이는 부분들이 매력적인 오답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둔다면 내가 수능 수험장에서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수험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문이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보기 혹은 제시문 안에 중요한 정답의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정답의 근거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함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능 국어 만점으로 가는 길 EBS와 함께하세요. 결국 실수를 줄이려면 순간적인 요령보다 탄탄한 준비와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남은 기간 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독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이 이번 구모에 어려웠었는데 그 과학기술이 연계된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서는 취약제재를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와 기출을 이용해서 내가 사회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제제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연계되지 않은 작품들도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작품들 특히 이제 보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잘 감상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능에 보기 자료로 연계교재 있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교재를 활용해서 그런 보기를 통한 감상 능력을 기르면 분명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현진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은 연계 교재에 대한 이해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통 영역에 있어서 연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과 문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능에서도 사실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간접 인용과 관련해서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었던 개념들 수능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서 네. 연계 교재의 핵심 내용 잘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국어는 영역별 맞춤 전략과 EBS 연계학습을 통해 실력을 단단히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능을 치는 만큼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컨디션 관리까지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험생 여러분, 9월 모의평가 당일엔 EBS I 풀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저녁 6시 30분부터는 경향 라이브, 분석 라이브가 EBS I 유튜브를 통해 동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걸음,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수학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 함께 해주신 국어 두 선생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